네, 안녕하세요. 삼격동 노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크롬바 알파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바로 예제까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영상을 좀 오랜만에 올려드렸는데 사실 영상 녹화는 계속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영상 녹화했던 투웨이 아노바 내용이 조금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서 그 영상은 뒤쪽으로 좀 보류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업로드가 좀 늦어졌고 업로드가 늦어지다 보니까 좀 간단한 걸 준비하려고 찾다 보니까 이 크롬바 알파라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이번에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고 예제까지 바로 해서 영상 짧게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 자체가 그런 이론적으로 막 판단해야 될 게 많고 그런 게 많지는 않아서 영상 자체는 아마 아주 짧게 끝날 예정이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주로 쓰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롬바 알파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찾아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이 크롬바 알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은 다 설문조사 항목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하시려고 찾아보셨을 거예요. 이게 왜 이때 많이 사용하게 되냐면 이 크롬바 알파라는 값에 대해서 이 목적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딱 느끼실 텐데 이 크롬바 알파라는 것이 어떤 아이템들의 집합이 있는데 그 아이템들이 얼마나 자기들끼리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크롬바의 알파 값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만약에 이런 설문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의 주제 목적이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제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하나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하위 항목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설문조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저희가 이 모든 하위 항목들이 다 유효하고 다 적절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또 그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저희가 만든 이 질문들 중에 어떤 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또 어떤 것은 이 주제와 좀 무관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또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추가를 했겠지만 실제로 측정을 하고 보니까 질문이 조금 이상했다든지 그 표현이 어색했다든지 아니면 그냥 그 질문 자체의 의미 자체가 이상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이 주제랑 별로 무관한 또는 사실 이 주제랑 무관하다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같이 묶여있는 얘네들과 서로 다른 것을 측정한다? 그렇게 보시면 더 정확하지 않나 싶어요. 질문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거의 10개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병원의 시설과 환경에 대한 이 하위 항목들 10가지가 있는데 이 10가지들이 측정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어떤 것은 그 목적과 좀 다른 목적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그런 질문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의 그룹을 묶었는데 어떤 것은 얘네들이랑 좀 따로 노는 그런 질문이 있다면 오히려 빼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그런 항목은 조금 처리를 하고 분석을 하는 게 좀 더 적절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게 이 크롬바 알파 테스트인데 그래서 설문조사 항목이 많이 쓰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데이터를 좀 랜덤하게 만들어 왔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제가 설문조사 항목을 랜덤하게 만들려니까 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좀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 만들어진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이쪽을 보시면 되고요. 지금 행 같은 경우에는 총 10가지가 있고요. 1부터 10까지가 있고 열은 A1부터 A3 그리고 B1부터 B4까지 총 7가지 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 7가지 질문에 대해서 10명의 응답자가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A1, A2, A3 그리고 B1, B2, B3, B4 이렇게 총 7가지를 했는데 이 A1부터 A3는 어떤 주제 A에 대한 하위 항목들 3가지인 거고요. 그리고 B1부터 B4는 또 다른 주제 B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진 하위 항목 4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롬바 알파 테스트는 특별히 가정 없이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코드는 다음과 같아요. 일단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이신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이 알파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알파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바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보이는 로우 알파라는 게 저희가 그 기본적인 그런 알파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는 std 알파 값은 스탠다드이즈라는 약자라서 표준화된 알파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의 자세한 설명은 사실 알파 테스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려면 좀 디테일하게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자세하게 궁금한 사람들이 자세하게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면은 또 다음에 영상을 또 준비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가볍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로우 알파랑 이 std 알파, 이것 중에서 뭘 봐야 될지는 그쪽 해당 분야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본인이 하고 계시는 그런 선행 논문도 확인해 보시고, 보통 어떤 걸 많이 사용하시는지, 또는 뭐 이 둘 중에 뭘 써야 되는지 궁금하다면, 진짜 뭐 확인해 봐야겠다 한다면 또 그거는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또 공부를 따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중에서 뭘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은 좀 해석에 관한 것은 오늘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공변량, 공분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알파 값은 요 앞쪽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상관계수에 의해서 이제 보정된 알파 값은 뒤에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09라고 본다면 엄청 낮은 값이죠. 일반적으로 낮은 값으로 보는데요. 대체적으로 0.6 이상 또는 0.7 이상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또 가장 이제 미니멈으로 최소치로 잡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봐야 될 건 이 두 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또 확인해 보셔야 될 거는 여기 있는 아이템 이즈 드롭트 뭐라 돼 있고 이 부분일 텐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세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설문조사 항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빼고 다시 알파 값을 계산을 한다면 어떤 값이 나올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A1에 여기 적혀 있고 옆에 알파 값이 또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쭉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A1 항목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A2랑 A3만 가지고 알파를 다시 계산한다면 0.42가 나온다는 뜻이고요. 근데 원래 0.09였으니까 세 개를 다 썼을 때 0.09였으니까 A1을 빼고 다시 구했을 때 0.42로 값이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A1이 뭔가 조금 이 항목을 빼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A1이 어떤 질문인지에 대해서, 그 현실적으로 어떤 질문인지, 이 질문이 중요한 건지, 그래서 이 질문을 차라리 빼고 저 신뢰도를, 이 크롬바 알파 값을 올리는 게 더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들고요. 그래서 이 크롬바의 알파 값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설문 항목이 조금 문제가 있는지 그런 판단을 하는 그런 그런 알림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에는 A1 같은 경우에는 빠지면은 알파 값이 올라가니까 A1을 뺄지 말지 고민을 한번 해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2가 빠지면은 마이너스 값이 나오네요. 근데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것은, 여기서도 예시 상황이 있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면, 네, 대체적으로 0에서부터 1 사이 값을 갖게 되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된다면 저희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데이터 자체가 뭔가 조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도 있죠. 뭐 1부터 1, 2, 3, 4, 5, 1, 2, 3, 4, 5인데 그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근데 어떤 것은 5점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값이 클수록 좋은 건데 어떤 것은 값이 낮을수록 좋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하나로 통일시켜 줘야 되는 텐데,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통일시켜주지 않았다면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은 데이터 자체가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 또는 뭐 설문 항목이 완전 잘못됐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확인이 필요한 그런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A2가 빠지면은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러니까 A1과 A3가 자기들끼리 뭔가 안 맞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A1이 빠졌을 때 알파 값이 더 많이 올라가고, A3가 빠졌을 때 알파 값은 조금 올라가니까, 뭐랄까, 일단 이 기준을 봤을 때에는 A1이 조금 문제가 있는 항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항목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걸까? 이렇게 판단하는 신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알파 값이 이제 B에 대한, 주제 B에 대한 이 알파 결과인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0.45가 나왔습니다. 근데 B1이 빠지면 0.495로 조금 올라가네요. 조금 올라가니까 B1을 뺄지 말지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B2가 빠지면 완전히 내려갑니다. 거의 뭐 완전 확 가해버리는데요. 그럼 B2는 좀 중요한 질문? 어쨌든 그 계산상에서 중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2를 빼지는 않을 것 같네요. 제외시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3를 제외시키니까 값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0.45에서 거의 0.7에 가깝게 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되면 B3가 어떤 질문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질문이 꼭 필요하다면 또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이 질문이 이제 연구자가 다시 봤을 때에도 좀 필요 없는 질문이다라고 한다면, 저라면은 만약에 그런 질문이라면 이 B3라는 질문을 항목을 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4를 빼버리면 또 음수가 나와버리네요. 그러니까 B4가 빠지면서 음수가 되니까 일단은 B4를 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또 B4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뭐 그런 식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알파 값을 보고 어떤 항목에서 좀 문제가 있는지, 어떤 항목, 지금 내 항목들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다 같이 으쌰으쌰 다 같이 힘을 잘 내고 있는지, 그런 확인을 하는, 나한테 이제 연구자한테 그런 신호를 주는 알림이 정도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뺄지 말지에 대해서는 결국에 연구자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또 한번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크롬바 알파도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크롬바 알파 테스트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 2의 아노바는 어쨌든 보류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아마도 카이 제곱 테스트라든지 상관 분석에 대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롬바 알파 테스트 이제 보통 설문조사 항목에 대해서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설문조사 하위 항목들이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서로 같이 그런 목적을 똑같이 하는지, 아니면 어떤 것들은 조금 다른 목적을, 뭐랄까, 어쨌든 동일한 목적이 아닌 뭔가 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지, 뭐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짜 끝내도록 하고요. 이상 상격동 노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